그 다음에 이제 학군을 좀 볼게요. 이게 중학교 학원 성취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요. 왜냐면 이제 특목고를 좀 보낼 수 있는 좀 더 좋은 중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많이 보고, 그런데 이제 자료는 2016년 자료까지밖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2016년 자료이긴 하지만 학군이라는 게 사실 학교도 있지만 학원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보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 그 이제 학군 좋은 데라는 거는 결국은 그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90% 이상만 평균 90% 이상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학교가 831개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48개가 90% 이상을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국제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중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은 강남이 지금 95% 이상의 4개 학교가 있고 90%가 9개, 그리고 서초는 이제 90% 이상이 한 10개 정도 된다. 그래서 강남 서초 해가지고 한 반 정도가 9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천,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에 노원구, 광진구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다음은 이제 올해 이제 서울대 들어간 서울대 합격자를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 20위까지 보면은 다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낼 수 있는 중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서울, 그죠? 그런데 이제 일반고가 없어요. 20위까지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몇 개 있었는데 올해는 더 없어요. 서울대 신입생 일반고 순위 보면은 서울대 보면은 여기 서울고, 서초고 있죠? 상문고, 방배 있잖아요. 반포에 있고, 경기고, 강남구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강남에서 그래도 한 15명 정도 지금 서울대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학교 학업 성취도도 다 연결 지어진다. 그러면 학원가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볼게요. 100개 이상 이제 학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면은 명인 쪽 강동구예요. 여기도 이제 배제고, 유명하죠. 배제고, 옛날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한영외고가 있어요. 강동구에. 그리고 이제 오금, 여기가 이제 송파 오륜중학교 있는데, 오륜중이 또 학업 성취도가 높죠.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이 어디에 생기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생기겠죠. 그 동선이 그렇잖아요. 학교 보내고 그 근처 학원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학원도 당연히 그 이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쪽으로 생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반포, 그리고 목동, 그리고 220이에요. 중계 보시면, 그리고 대치 압도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학원가까지 해서 학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울 3대 학군은 대치, 목동, 중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을 한번 볼까요? 상권의 양과 질을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입지 분석할 때 상권 편의시설 중심으로 많이 보잖아요. 백화점, 그죠? 이제 주부들이 좀 생활하기 좀 편한 그 백화점, 그리고 마트, 그리고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의 환경은 좀 이제 상권 중심으로 좀 한번 볼게요. 어디 상권이 조금 더 나은지. 지금 양쪽으로 봤을 때는 서울 1위가 여기 홍대라인. 여기는 외국인 수요도 엄청 많죠. 그 공항철도 꽂잖아요. 홍대 입구 여기. 그래서 정말 많이 변했고, 상권들이 점점 연남로까지 해가지고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 이제 감당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 2위가 이제 강남 상권이 좀 이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연신내도 만만치 않네요. 연신내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놀죠. 그리고 이제 질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 여기 강남 상권이 연 매출 한 14조 정도 된다. 그리고 도심권이 한 12조 정도 이 정도 되고 있다. 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대학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재미로 보면은 이것도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년간 1인당 카드 매출액 증감률이거든요.
이게 노란색이 증가한 거고 하얀색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지금 감소하고 있고 대학 그 사건도, 그리고 서쪽 홍익대 뭐 서강대 연대 상권 이쪽은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대 상권은 조금 많이 죽었죠. 실제로 가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연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연대도 이제 이게 그 도로가 쪽은 괜찮은데 바로 뒤에 가면은 이제 좀 많이 상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 대학 상권도 이렇게 좀 많이 양극화가 됐구나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 매출 순인데 작년에 우리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 다 강남에 있는 거, 그것들은 다 또 플러스가 됐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양극화가 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국 시세를 한번 보면은 600만 원, 통당 600만 원 정도 되는 지역들이에요. 중국,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아래 정도 되는 데가 광주, 경남.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아직 평당가가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경기권 그리고 광역시권이 지금 10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경기하고 대전이 한 60% 이상이 지금 3년 동안 올랐구나, 지금 현재 시세가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세종이죠. 세종은 정말 무서운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0% 오른 곳이 지금 서울이다. 평당 한 4천만 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호갱노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기 푸른색, 파란색이 이제 평균가가 높은 데고,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회색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한강라인이 압구정이고, 여기 개포 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축도 라인 들어온 데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강 라인 쪽이 주황색 쪽으로 많다. 그죠? 한강 프리미엄이 무시 못한다. 여기 서울 같은 경우도.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회색은 조금 구축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하면서,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가 지금 시세가 많이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이렇게 좀 낮게 되어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남권하고 그리고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이 아직은 가격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차이가 많구나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구별 시세를 보면 지금 평균 한 3,900 정도 됐었잖아요, 아까. 그 동남권을 보면은 동남권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이제 평균 이상이죠, 거의. 동남권이. 도심권은 용산구가 조금 평균 이상이고, 동부권은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평균보다 조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마포구 아까 공덕 얘기했잖아요. 교통의 중심지. 거기 제외하고는, 그리고 마포구 이제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신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외하고는 또 괜찮은 가격대다. 서남권 같은 경우도 양천구, 합군지 제외하고 좀 아직도 괜찮은 구로구나 금천구, 관악구 괜찮은 2천만 원대가 분포하고 있구나.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이렇게 해서 좀 중점적으로 아까 그 전세가율과 평균 투자금까지 연결지어서 본다면 결국 계속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별 최고가 시세를 보면 요거는 재건축하고 분양권 단지는 제외를 했어요. 지금 현재 기축 중심으로 했고, 최고가 단지 시세를 보는 이유는 뭐 다른 단지도 이 최고가까지 상승할 거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리딩 단지를 따라서 다른 단지들도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구별 급지를 알려드릴 텐데, 구별 급지를 알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어느 구가 현재 상대적으로 더 올랐구나, 이런 것들을 그 최고가 시세 그 리딩하는 단지 중심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최고가 시세가 아닌 그 구의 다른 단지들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별 입지, 급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인데 최고가가
이 단지가 오히려 싸 보인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단지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리딩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시세를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레드펠이라고 하죠. 한 요게 31억 정도.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이게 한강 뷰가 40억 이렇게 프리미엄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강 프리미엄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이 물론 학군도 중요하죠. 학군도 중요한데 변치 않잖아요. 이 한강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적고 한강을 볼 수 있는 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 반포 쪽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송파 리센츠 여기가 이제 송파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25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호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가지고 GBC까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 근데 이대로 가겠죠. 이것도. 왜냐면 실현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포 프레스티자이 20억, 그리고 양청 여기 목동 신시가지 쪽 23억, 그리고 나머지는 한 20억, 21억 정도 하고 있다. 이촌 코오롱도 이게 이제 한 3개월 전만 해도 이촌이 이제 많이 저평가가 됐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였는데 이촌이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15억, 18억 사이 정도 되는 건데 저기 서대문 이편한 세상 신촌이 18억 정도 되고 경희공자이가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34평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구로가 한 15억 정도, 마곡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어디가 싸 보이시나요? 마곡이 좀 싸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급지에 대한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여기가 통계적으로 좀 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억에서 15억 사이 좀 보면은 저기 노도강 쪽이 한 이제 11억, 14억 이 정도 되고 중랑구도 14억 정도 되고 금천구, 관악구 그렇죠? 어디가 좀 싸 보이나요? 아무래도 이제 강북구, 도봉구가 그래도 좀 물론 이제 그 입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10억 이하가 없네요, 여러분.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의 9개월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어디가 우선순위고 지하철이나 직장도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 하나를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교재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던 내 집 마련을 하던 요 교재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딱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이대로 시세가 형성이 된 시장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답을 보여주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군 보면은 강남구, 성파구, 용산구, 서초구 그리고 2군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그리고 3군 강서구, 관악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그리고 4군 금천, 구로구, 노도강, 은평구, 중랑구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지구 가장 이제 대표 업무지구하고 근접한 지역일수록 더 좋은 곳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히 강남 중심으로 해서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트래킹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까 지역에서도 봤듯이 지역적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서울은 입지 독특성이 있고 수요가 서울뿐만 아니라 아까 교통에서도 봤었잖아요. 경기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까지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오는 수요가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다. 그런 서울이 가장 중요한 건 직장이다. 그리고 그 직장을 연결하는 교통, 특히 강남 업무지구에 대한 교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입지 결정에서 우선순위를 가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현재 서울은 8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부침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지금 8년간 상승을 해서 사실은 투자금은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 근데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셔도 되지만 소액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한다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위상을 그리고 서울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 아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아까 전세가율.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사실 지금 되게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샀는데 떨어지는 거. 근데 사실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인 자산이 우상향하는 거를 전제를 두고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감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끌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를 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받치고 있으면 매매가가 하락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거기서 다음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세가를 받치는 단지들은 하락 시기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더라도 그런 단지를 하신다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하시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접근하시는 거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는 데서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없잖아요 전세가. 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주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변에 전세가 없어요. 진짜 이제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총 정리를 하고 다음은 서울시 강북지역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서울의 입지평가는 지방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1순위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교통, 그리고 학군, 그리고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직장하고 교통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 결국은 직장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게 관건이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북 중심으로만 직장 양과 질을 따져볼게요. 여기 중구가 39만 명이고 500인 기업이 77개나 돼요. 그리고 이제 S급은 이제 30만 명 이상 종사자 기준이에요.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S급이 중구이고 그리고 A급이 종로구 마포구 한 25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정도 도심 인근에 있는 그런 구가 지금 10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제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가 한 10만 명 미만 정도 되는구나. 결국은 이쪽은 조금 특히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는 조금 베드타운 성향이 좀 강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권, 서부권, 그리고 동북1권, 동북2권에 나눠지는데 보면은 종사자가 지금 도심권이 제일 많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다음은 양적으로 얼마나 일자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를 보면은 종사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용산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도 종사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노원구, 중랑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쉽게도 이제 성북구, 강진구, 서대문구 쪽 이제 이런 좀 변화가 좀 있다. 그리고 종로구, 중구 아까 좀 많이 종사자 수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도심권 쪽이. 그래서 이렇게 좀 분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심권이 지금 굉장히 종사자 수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연봉과 직장인 수인데 연봉이 한 4,500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동남권이 한 평균 정도 된다. 그리고 직장인은 한
130명 정도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남권이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직장인은 한 100만 명 조금 이하 정도 된다. 도심권은 이제 연봉이 조금 높죠. 그리고 서부권이 이제 평균 이하,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까 봤던 거 좀 짚어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좀 강북에 있냐? 100대 본사 기준으로 해서 2019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심권은 강북의 전통적인 대표 일자리죠.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대기업 본사들이 원래부터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부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청사가 있고 시청,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들이 이제 이런 것들, 밀집된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은행, 보험, 그리고 뭐 대표적인 뭐 로펌들도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김인장이라던가 태평양 뭐 광장 뭐 이런 것 로펌이 다 이쪽에 있죠. 그리고 대표 기업들 보면은 뭐 SK, 뭐 GS, 뭐 롯데, 하나, 뭐 CJ, 신세계 뭐 다 있고, 용산에 뭐 LG U+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직장들이 많이 있다. 서부권 같은 경우는 상암DNC 방송 엔터테인먼트 기업 밀집 일자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포구에 SOE도 있죠. 그리고 서대문구에 농협, 생명보험 있고, 동구권에는 대표 이제 100대 기업 중에서는 이거 이마트 하나 있어요. 좀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심권은 강북의 전형적인 업무지구 권역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고, 서부권은 업무지구와 베드타운 혼합권역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권은 베드타운이다 라고 좀 정리하시면서 강북 직장은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도심권, 서부권이 가능하면 이쪽이 좋겠구나. 거주지도 이쪽이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단지를 좀 이따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이제 가격들이 상승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강북 지역의 교통, 네, 한번 메인 업무지구를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서부권이 시청, 여의도 권역이겠다라는 게 좀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도심권은 뭔가 다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동부권은 굉장히 많이 분포가 크죠. 서부권에서는 여의도 시청 가장, 이 시청과 여의도 직장 있는 사람들은 서부권 쪽을 선호할 수도 있겠네?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여기는 1시간 이내 정도 가능한데 강남은 조금 멀다. 도심권 같은 경우는 다 괜찮다. 강남 도심 여의도 1시간 이내에 다 좀 가능한 곳이다. 역시 중심이다 보니까 접근이 가능하지만 주거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근데 그만큼 또 수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심권도 좀 이따 단지 나오지만 괜찮다. 그리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좀 여의도는 멀구나. 이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 1권하고 동북 2권을 나눠서 보면 동북 1권은 강남권하고도 좀 가깝고 해서 좀 더 좋지만, 동북 2권 같은 경우는 좀 교통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어디가 취약해요? 동북권이 취약하잖아요. 그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GTX, 이게 이제 청량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축들 지금 막 들어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 서울역, 청량리, 삼성, 이 트라이앵글이 지금 동부권과 강남권, 도심권을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GTX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청량리가 좀 더, 아까 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청량리, 동대문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동대문하고, 아까 동대문 나왔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본계획 다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는 거예요. 동대문역도 하나 해달라. 왕십리 너무 욕심 많죠? 그렇지 않아도 막 깔릴 게 엄청 많은데, 동대문도 해달라, 왕십리도 해달라, 그리고 광화문도 하나 해달라. 이렇게 하나 해달라고 뭐 하나로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인가? 그쵸?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동부권 쪽에서는 청량리, 동대문, 이쪽 왕십리, 이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청량리에도 신축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고, 그래서 도심권은 전국 교통의 중심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하면 서부권은 공덕역 중심이 가장 교통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면 공덕역이 먼저예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북 1권은 살던 업무지구를 모두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동북 2권은 지하철 취약하다.
그래서 강북 교통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도심권, 그리고 동북 1권, 그 다음에 서부권, 동북 2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번에는 자가용 출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 업무지구잖아요. 을지로, 강남역, 여의도역. 먼저 도심권 볼까요? 도심권이 빨간색인데 다 3대 업무지구에 어때요? 이게 파란색하고 보라색이 1시간 이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파란색, 빨간 보라색이 없네요. 그렇죠? 그 도심권이 확실히 도로 그냥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 서부권 한번 볼까요? 서부권은 강남은 조금 멀다. 그렇죠? 그 대신 서부권 같은 경우는 여의도하고 도심은 아까 우리 봤던 지하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는 강남 수요보다는 이제 도심하고 여의도 수요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 노원구나 중랑구 이런 데는 강남에서 좀 멀고 저기 이제 외곽 지역은 확실히 좀 1시간 이상 걸리는구나. 여기 이제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도로 현황에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권이 사실상 강북 지역에서는 교통적으로는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인근 업무로에 1시간 내 접근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외곽 지역은 1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북 지역 학군을 중학교 학업 성취에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나왔던 광진구, 광남중이에요. 광남중. 여기가 광남학군으로 유명해요. 자, 2위는 상명대역인데 여기 이제 그 홍지동 종로구에 있어요. 그리고 양진중, 여기도 광진구, 광남학군 중에 하나고, 그리고 노곡중 같은 경우는 창동에 있어요, 창동에.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가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노곡중이 공부를 잘하더라고. 왼치중, 노원구, 그죠? 유명하죠? 그리고 산덕중, 쌍문에 있죠? 네, 여기도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여중, 여기는 마포, 그죠? 여기도 노원, 상명. 이제 사라고 쓰는 건 사립중이에요. 사립중. 동명여중. 여기는 이제 서대문구 이제 경희궁자의 건너에 이제 있어요. 그리고 동구여중. 여기는 이제 성북구에 한성대 입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기름뉴타운 들어오기 전에 지금 기름뉴타운에서 기름중이 유명한데 이제 원래 메인 학원가는 성북구에서 한성대 입구 그쪽에 이제 아이들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뭐 다른 학원들이 그쪽에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1, 2위는 국제중이니까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진이 메인이고 또 노원 그리고 도봉도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지금 1위에서 10위 중에서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강북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85% 이상 학업 성취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제 중간급 중상위권이 우리가 이제 상위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상위권 중심으로 한번 보면 용산구, 종로구는 한 2개씩 그리고 여기 서부권에서는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그래도 꽤 중상위권이 포진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북 1권에서는 역시 광진구가 학군이 좋구나 라고 보고 역시 이제 노원구가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중위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85% 이상이면 그리고 또 성북구도 만만치 않다. 4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광남 같은 경우는 여기 광남 보이시죠? 광진구 95% 이상이 2개예요. 그리고 90%가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위권에 학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학교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 이제 학군에도 관심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 또 내 집 마련 가르치기 하시거나 할 때도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계는 중상위권이 좀 있구나. 이게 노원구 보면은 지금 90%하고 85% 이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웬만한 학교 보낼 수 있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호도가 더 높겠죠. 평균적으로 몇 개 학교가 잘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냥 치이는 게 너무 잘하는 거죠. 거기는. 근데 이제 노원 같은 경우는 중위권이 치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되게 괜찮은 데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학교가 이렇게 있고, 마포 서대문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제 85%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상위권 정도, 서울여중, 동방여중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용산도 용강중, 성신여중, 그리고 성북도 성북도 중위권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이제 한 80%, 89%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빠졌네요. 한 4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북에서 학군이 어디가 좀 순위가 좀 나뉘잖아요. 그렇죠? 상위권은 강남, 중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뭐 마포, 용산, 중계. 근데 이제 중계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3대 학군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북도 이제 중위권으로서 괜찮구나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목고 진학률은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놨고, 특목고 진학률이 생각보다 노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4개 학교가. 그죠? 여기가 지금 월계 쪽도 굉장히 저기 녹천이나 여기 녹천, 그리고 한천중 이런 데가 다 노원구거든요. 그리고 서대문구, 노원구가 지금 특목고 진학률이 꽤 높은 학교들이 좀 이렇게 있구나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학원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중계, 목동, 대치 3대 학군, 그리고 아까 봤던 명예, 잠실, 그리고 오금 아까 우린중, 그리고 반포, 그리고 대강, 신대방 상거리 쪽에 가보면은 학원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은평, 그리고 광진, 그리고 성북, 마포. 아까 우리가 뭐 학교 봤던 데 비슷하게 지금 학원가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강북 중심으로 보면은 중계가 은행사거리 있잖아요. 여기는 역세권은 아닌데 은행사거리에 그 이제 대치 학원가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 9시 막 이렇게 가면은 이제 차들이 즐비하죠. 학원차들이.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녁에 갔었는데. 그래서 여기 일지중, 항명중, 그리고 마들역 쪽에도 지금 이제 이 학교가 괜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도 좀 학원가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광진구는 광남학군이 대표적인 거고, 국제중 쪽에도, 대원국제중 쪽에도 좀 있고, 자양중 쪽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북은 기름유타운, 여기가 이제 기름중학교 혁신중학교이긴 한데, 혁신중 치고도 되게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데고, 기름역 근처에 이제 개운중, 성신용중 원래부터 잘하는데, 원래부터 이제 중위권 학교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한성대 입구 쪽에 이제 학원가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가 이제 동구여중이 옛날에 이제 한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성북구에. 거기가 이제 되게 고가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 편의시설이 그 단지 내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 거기 잘 사시는 분들이 성북구에 많이 살았었어요. 대형평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많이 낙후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로, 그리고 여기 사립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학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평 뉴타운 쪽은, 여기 은평은 사실은 이제 가련동하고 부산역 쪽이 원래는 학원가니까 많았었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학원 성취도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괜찮은 학교다 보니까 그 근처로 학원가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은평 뉴타운이 한 10년 전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신도중, 진관중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소득수준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학업 성취도도 그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그쪽에도 좀 학교가 제일 괜찮죠, 은평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마포는 이제 대응역 중심으로 학원가가 좀 많이 이제 또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서울여중, 그리고 숙문중, 동도중이 있고, 홍대 입구는 뭐 미술 하는 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상암 DMC에는 또 중앙중이라는 한 중간 정도 하는 그런 중학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강북 대표 학구지는 중계, 광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계는 우선 양적으로 많은, 그리고 학원 밀집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강북 지역에서 가성비 찾아서 아이들 공부는 시키고 싶은데 이제 그 집값 때문에 좀 이제 강남권으로 오기 힘들고, 광남 학군까지 가기도 힘들고 하신 분들이 중계 쪽으로 많이 찾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광남 학군은 이제 굉장히 좀 단지도 좀 많지 않고 상위권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상위권 학교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북 지역의 환경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편의시설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 종합병원 우리가 이제 입지 분석할 때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강북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 본점, 롯데 본점이 중구에 있죠. 그리고 병원은 서울대병원, 강북 삼성병원, 그리고 백병원, 제일병원이 있고, 그리고 서대문구 현대 신촌점 있죠.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있고, 은평구 카톨릭 성모병원이 이제 아까 은평구에도 종사자 수가 좀 증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청량리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성바오로 병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합원들도 더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진구 롯데 있고 동대문 롯데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경희대 병원, 서울의료원 중랑구에 있고 성동구는 뭐 한양대병원 있죠. 그리고 광진구 건대병원 있고 그리고 성북구에 성북구 강북구 여기 거의 붙어 있어요. 비슷한 쪽에. 그래서 현대 롯데가 있고요. 노원은 노원역에 롯데 있죠.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 을지병원, 상계 백병원 있고, 그리고 성북구에 고대병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타벅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다 셌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걸 봤는데 안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좀 작업하면 또 이게 끝을 봐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게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시설 이게 개수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스타벅스 뭐 너도 나도 여기저기 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거 뭐 의미 있어? 하는데 없는 데는 또 없어요. 얘네들이 수요 조사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여러분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이거 의미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없는 데는 진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있는 데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것가 되게 중요하다.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백화점, 대형마트, 스타벅스,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어디가 이제 백화점이 지금 3대 백화점 다 들어간 데가 강남구 영등포고요. 그렇죠? 영등포구 얼마 전에 더현대 그쵸 난리 나죠. 영등포구도 이제 KTX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광진구도 지금 뭐 스타필드 그거 그쵸 강변 터미널 그래서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그런 데를 우리는 잘 가야 한다. 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그죠? 도심권, 서권, 동부권 1권, 동북 2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북의 대표 업무지구인 도심에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북 2권은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가격을 볼 거예요. 아까 봤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심권은 지금 용산구가 제일 높고 서구권은 마포구 그리고 동북권은 지금 성동구 광진구가 평균 이상을 하고 있다. 한 25평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25평 기준으로 해서 중랑구 이제